이 정부나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기업에서 그런 걸 갖추는 방법은 자체적인 R&D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기업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기업이 안전한 화학물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소비자가 관심이 없고 무덤덤하게 사용한다면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의 제도적인,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어떤 태도 혹은 무엇을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품이나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떤 용도로 어떤 경우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가려 알기. 이거는 제품의 라벨을 보거나 혹은 필요하면 생산자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제품을 써야 된다면 안전하다, 천연물이다, 무해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안전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 쓰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크림을 바르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놔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전한 대체물이 있으면 대체물을 쓰고 아니면 안 쓰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화학 제품은 대안도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도 선크림 대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긴 옷이나 모자를 사용하고 모기향이나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에 모기장을 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모기를 쫓을 수 있고, 대안이 있을 때 대안을 쓰고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깨끗이 닦아내고 제품의 안전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 세 가지를 지키면 소비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화학물질의 편익을 누리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나 사람을 향해 뿌리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고깃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의 몸에 뿌려주는 걸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 라벨 뒷면을 보시고 꼼꼼하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어떤 주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환자들이 있는 이제 병원에서 향수를 쓰거나 혹은 향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이런 향료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향은 대단히 독특한 부류의 화학물질인데요. 인간이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되었죠. 그리고 또 자연유래 향 같은 건 너무 비싸서 많은 합성 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향 제품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성분이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복합물이죠. 향 자체가 상업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 자체에 대한 정보는 기업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향 안에 있는 성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향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가 수천 가지로 대단히 많다 보니까 향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향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그 우려를 더 크게 하는 것이죠. 특정 부류의 물질들은 법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러지를 일으킨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들어있으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보고의 의무도 없고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독성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단점인 것이죠. 그런데 향은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물질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코에 들어와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확실한 물질이고,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굉장히 걱정스럽게 만드는 점이죠. 향료라고 하는 그 문구에는 정말 몇 가지 물질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로 표기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향료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물질들 중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 몇 % 이상으로 들어있으면 라벨에 보이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 그 성분의 독성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료로 쓰이는 많은 물질들, 알러지 유발이라든지 환경호르몬처럼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든지 혹은 신경독성이나 호흡기 질환, 심지어는 발암 가능 물질까지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질들 중에 이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큰 문제입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향의 양은 되게 소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강 같은 이런 하천을 측정을 해보면 향이 측정이 되거든요. 한강에서요? 예. 그리고 와. 이제 그런 물질들이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뭐 이런 조사도 필요한데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 합성 향 물질 3가지를 가지고 내분비계 결합하고 신경 독성 평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험 동물에서 갑상선 호르몬 교란 그리고 이제 행동 네. 변화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료 물질들이 그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물질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제품들은 법적으로 라벨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네. 대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이 파네솔, 제나리놀, 리모넨, 니랄룰, 시트롤렌놀,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네, 그런 네, 물질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으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물질들에 대한 독성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렴한 향료를 써서 위험한 거 아닐까요? 좀 비싼 향료는 안전하지 않아요? 아마 이제 워낙 저렴한 제품은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퀄리티 컨트롤이 덜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네. 하지만 향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향료는 블랙박스다.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그 물질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모르는데 그걸 마음 놓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향과 관련된 규제와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정보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향료에 향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알려진 내분비계 결합 물질이고 남성 호르몬을 억압하는 항안드로겐성 물질입니다. 향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물질의 노출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향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용되는 다른 유해 물질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독성학자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실험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힘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화학물질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쓰지만 편의만에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피해도 있다. 그 피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쓰기, 어떻게 쓰는 게 안전한지를 평가하고 공부해서 사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거나 안전한 대체물을 찾기. 그 3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천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을 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생각해서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또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노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갑자기 끊어야 돼 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노출 시간이나 혹은 제품 수를 줄이면 또 우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노출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신 최경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